저는 오늘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당분간 임플란트 하지 마세요. 30년간 잇몸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이성훈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권하던 저조차도 이제는 그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 현장에서 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10명 중 9명은 비싼 시술보다 더 강력한 5천 원짜리 비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잇몸의 운명이 완전히 갈렸어요. 제가 지난 30년간 전국 각지에서 잇몸 상태를 추적 조사해 왔는데요. 가장 놀라웠던 건 고가의 시술을 받은 분들보다 오히려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잇몸이 훨씬 건강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임플란트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잇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플란트 광고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수백 명의 사례를 추적하며 확인한 것들이에요.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과를 베어 물면 피가 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거나 잇몸이 자꾸만 내려앉는 느낌이 들거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 결정을 잠시만 미뤄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먼저 3개월만 실천해 보시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임플란트를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잇몸 관리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얼마 전 대구에 사는 72세 김순자님이 제게 오셨어요. 잇몸이 녹아내려서 임플란트 3개를 권유받은 상태였습니다. 비용만 450만 원이었죠. 김순자님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라 그 돈이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볍게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이거 하나만 같이 해보세요. 단돈 5천 원짜리 가글액이었습니다. 김순자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450만 원짜리 시술을 권유받은 마당에 5천 원으로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다시 오신 김순자님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붉게 부어있던 잇몸이 분홍빛으로 회복돼 있었거든요. 출혈도 멈췄고요. 그분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450만 원보다 5천 원이 더 강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비싼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김순자님은 지금도 임플란트 없이 본인 잇몸으로 건강하게 식사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임플란트를 멈추고 잇몸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잇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황금시간 법칙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해온 양치 습관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회복된 사례들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잇몸을 스스로 살리는 5가지 핵심 비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글은 양치 후 30분 뒤, 잠자기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양치 직후에 바로 가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치약의 불소 성분이 씻겨 나가버려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한국치주건강학회 보고에 따르면 취침 전 구강살균은 잇몸 세균을 8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가글로 미리 세균을 제거해 두는 게 핵심이에요. 서울의 68세 박철수님은 매일 양치 직후 가글 하셨다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바꾸고 나서 일주일 만에 출혈이 멈췄습니다. 박철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제품인데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잠자기 30분 전에 가글을 1분간 머금고 절대 물로 헹구지 마세요. 그냥 뱉기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틀만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클로르헥시딘 성분은 장기 사용 시 착색이 생길 수 있으니 2주 사용 후 휴식기를 갖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글 하시나요? 혹시 양치 직후 바로 하시나요?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바꿔보세요. 소금 대신 죽염 가루를 칫솔 위에 콩알만큼 얹어 사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일반 소금은 사실 잇몸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죽염은 다릅니다. 한국약용소금연구소 실험에서 죽염의 염증 억제 효과는 일반 소금보다 10배 높았다고 해요. 죽염은 대나무통에 소금을 넣고 구워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을 잡아주는 미네랄 성분이 농축되는 거죠. 69세 이영희님은 진한 소금물로 양치하다 잇몸이 상했어요. 소금의 거친 입자가 잇몸을 긁어서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런데 죽염으로 바꾸자 2주 만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영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죽염으로 양치하고 계세요. 치약 위에 죽염 가루를 살짝 묻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보세요. 너무 많이 쓰면 자극이 되니 콩알 크기 이하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죽염은 마트나 한약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도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죽염으로 바꿔보세요. 잇몸도 근육처럼 운동해야 혈액이 돌고 단단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잇몸을 그냥 가만히 두면 점점 약해지고 내려앉게 돼요. 하지만 매일 3분만 자극을 주면 잇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회복력이 생깁니다. 일본 치주협회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지압 운동을 3주간 시행한 그룹은 잇몸 출혈이 50% 줄었다고 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약을 쓰지 않고도 운동만으로 이런 효과를 본 거거든요. 71세 최갑수님은 사과도 못 드셨어요. 한 입만 베어 물어도 피가 나고 통증이 심했대요. 그런데 손가락 지압 운동을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잇몸색이 되살아났습니다. 최갑수님은 지금 사과는 물론이고 딱딱한 오징어도 드실 수 있어요. 검지로 잇몸을 눌러 톡톡 튕기며 위아래로 3분간 자극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텔레비전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톱으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부분으로 하셔야 합니다. 힘을 과하게 주면 오히려 상처가 나니 적당한 강도로 해주세요. 텔레비전 보면서 손가락 운동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다시마의 끈끈한 성분 알긴산은 잇몸 염증을 진정시키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다시마를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면 그 성분이 잇몸에 직접 스며들어요. 부산대학교 연구팀은 다시마 추출물이 잇몸 염증을 70%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시마에 들어있는 요오드와 미네랄 성분이 잇몸 조직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73세 정순옥님은 매일 다시마 한 조각을 입안에서 10분간 녹여 드신 뒤 한 달 만에 잇몸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정순옥님은 처음엔 비린내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오히려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좋아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두꺼운 자연 다시마를 하루 한 조각, 식전 30분에 10분간 머금어 보세요. 그냥 씹어서 삼키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섭취 전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시마를 잇몸 영양제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잇몸 건강의 마지막 관문은 칫솔입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을 너무 오래 쓰시거나 너무 뻣뻣한 칫솔을 쓰세요. 이게 잇몸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부드러운 초미세모 칫솔로 바꾸셔야 합니다. 연세치주학회 연구에서 미세모 칫솔이 플라그 제거율이 20% 높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세모가 잇몸과 치아 사이 틈새까지 들어가서 세균을 제거하기 때문이에요. 뻣뻣한 칫솔은 겉면만 닦고 정작 중요한 틈새는 못 닦습니다. 70세 박정숙님은 뻣뻣한 칫솔을 부드러운 칫솔로 바꾸고 잇몸 통증이 사라졌어요. 박정숙님은 그동안 3개 닦아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했던 거죠. 칫솔은 3주마다 교체하시고 위아래로 쓸어내듯 부드럽게 3분간 닦아주세요. 좌우로 박박 문지르는 건 잇몸에 좋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습한 욕실 안에 칫솔을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통풍 잘 되는 곳에서 건조시켜야 세균이 번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칫솔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5가지를 지키면 임플란트 없이도 잇몸이 되살아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꼭 실천해야 할 습관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밤늦은 단 음식, 음주 후 양치 생략, 입마름은 잇몸의 3대 적입니다. 이 3가지만 조심해도 잇몸 건강이 확 달라져요. 특히 자기 전에 단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초콜릿 한 조각, 사탕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자기 전 단 음식은 무조건 금지하셔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당분이 입안에 오래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세균이 그 당분을 먹고 산을 만들어내면서 잇몸을 공격합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도 구강 건조를 일으키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잠자기 전 물 한 컵 드시고 가벼운 입 운동으로 침샘을 자극하고 각을 1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입 운동은 간단해요.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서 입 주변 근육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침샘이 자극돼서 침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밤 이 루틴을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물 한 잔, 입 운동 10번, 각을 1분이면 끝이에요. 의치나 틀니를 착용하는 분은 틀니 내부도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틀니는 대충 헹구기만 하시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틀니 안쪽에 세균이 가득 쌓여 있으면 그게 잇몸에 계속 닿으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매일 미온수로 세척하고 하루에 한 번은 완전 건조시켜야 해요. 뜨거운 물은 틀니가 변형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식사 후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뒤 통풍 장소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혹시 틀니 세척을 매일 하고 계신가요? 귀찮더라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잇몸 염증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긴장 상태가 되면서 침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긴장 시 침 분비가 줄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진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곧 잇몸 관리예요. 하루 5분 명상이나 깊은 호흡으로 입안 건조를 줄여보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잇몸까지 내려온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명상을 시작해보세요. 흡연은 잇몸의 혈액순환을 막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잇몸을 보면 대부분 검붉은색이에요. 건강한 잇몸은 분홍빛인데 흡연을 하면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잇몸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금연이 가장 좋지만 당장 어려우시다면 흡연 후 바로 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적어도 니코틴과 타르 성분을 빨리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금연 보조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세요. 물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 물을 한 컵 마시면 음식물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면서 구강 환경이 좋아져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물병을 옆에 두고 수시로 마셔보세요. 정기적인 스케일링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닦아도 치석은 쌓이게 마련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석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치석이 쌓이면 그 안에 세균이 숨어서 아무리 양치를 해도 제거가 안 됩니다. 스케일링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스케일링 후 잇몸이 훨씬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자주 드세요. 비타민C는 잇몸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영양소예요. 키위, 딸기, 오렌지 같은 과일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잇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과일을 드신 후에는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산 성분이 치아를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잇몸이 건강해져 있을 거예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임플란트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걸 모를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잇몸이 안 좋으면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상식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래요. 잇몸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비싼 시술만이 답이다. 나이 들면 이가 빠지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임플란트로 내몰고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겁니다. 황금시간 법칙으로 각을 시간만 바꿔도 잇몸이 달라지고 죽염으로 부드럽게 닦으면 피가 먹고 3분 잇몸 운동으로 단단함이 돌아옵니다. 다시마 한 조각이 영양을 채워주고 부드러운 칫솔 하나가 상처를 막아줍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을 한번 볼까요? 계속 방치하면 잇몸은 점점 더 내려앉고 뼈까지 녹아내리면서 결국 임플란트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틀니밖에 방법이 없어요. 틀니는 불편하고 음식 맛도 제대로 못 느끼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놀랍습니다. 잇몸이 단단해지면서 흔들리던 이가 다시 고정되고 출혈이 멈추고 잇몸 색깔이 분홍빛으로 돌아옵니다. 사과도 마음껏 베어 물 수 있고 오징어도 씹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순자님처럼 68세 박철수님처럼 71세 최갑수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느냐 마느냐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기 30분 전에 각을 1분만 해보세요. 딱 하루만이에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입안이 얼마나 개운한지 느껴보세요. 그 차이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될 겁니다. 오늘 당장 약국에서 각을 하나, 마트에서 부드러운 칫솔 하나만 준비하세요. 오늘 밤 1분만 투자해도 잇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를 믿고 따라 해보세요. 5,000원으로 45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김순자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잇몸을 망치는 잘못된 생활 습관 7가지를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오늘 배운 좋은 습관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끊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 중에 잇몸을 망치는 것들을 콕콕 짚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잇몸 건강,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평생 내 잇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마지막 선택이어야 해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잇몸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이 5가지 실천 같이 해보실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혹은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뭔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